예, 반갑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가 11월. 제가 처음 30대 초반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안 가본 그 길을 갈 때 그 설레임이 아직까지 제 유전자에 있는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이 찬바람 딱 돌고 11월이 되면 딱 열심히 해야겠다는 긴장감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나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되돌아보기의 법칙.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멋진 말씀이 여기 있네요. Leaders create leaders. 리더가 리더를 배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리더십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존 맥스웰, 원래는 목사님 출신이신데, 목회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쓰신 되게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15가지 그 성장 법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건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2021년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제일 저한테 많이 남은 책이어서 과거에 한번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고 굉장히 많은 그 인사이트를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 꼭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묻는다. 그래서 되돌아보기의 법칙. 작가가 한 얘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또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 맥스웰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긍정적 태도라고 했습니다. Positive Mental Attitude는 우리 아메이 사업가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 태도, 현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본인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 비현실적 기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나치게 이제 잘 될 거를 기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비용이 10만 불 들 거다. 실제로는 해보면 30만 불, 40만 불 드는데 10만 불이면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진행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거. 저 사람 굉장히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보다 더한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긍정적 태도가 지나치면 비현실적 기대로도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존 맥스웰이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패밀리를 얘기했어요. 특별히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죠. 미국에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 대한 통해서 이제 행복을 느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죠. 우리는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자랑 많이 하고 싶지만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하는 주체가 자기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뭘까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 역시 가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니까 이제 자식, 손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목회고, 리더십 강의고, 리더를 양성하는 일이니까, 패밀리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손주들한테, 손자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손자들한테 잔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공감이 가시죠, 그죠? 예, 직업적인 특성으로 고려해보면 더 크게 공감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번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감정은 무엇인가? 예상하시겠지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는 일에 대한 사랑, 가족과 친구, 그리고 또 목사님이시라 그러신지 모르도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가장 쓸모없는 감정은 무엇인가? 요거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가장 쓸모없는 감정은 무엇인가 해서 정답이 자기연민, self-pit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연민.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또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201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목회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Earth and Altar,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건 아마 대지와 재단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연민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지만 자기 연민은
가장 천박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며 손을 쓸 수 있지만 자기 연민은 자기의 현실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해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버리는 감정의 병이다.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치유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힘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지만 자기 연민은 우주 만물을 개인의 상처로 축소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증거로 들이밀게 한다. 연민은 자비로운 행동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지만 자기 연민은 중독성 있는 마약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폐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내가 제일 불쌍해 뭐 이런 거 천하에 쓸데없는 감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은 자기 연민이다. 자, 7번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이것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이분도 실제로 보면 이제 덩치가 되게 크세요. 과체중이신데 한때는 굉장히 더 심하셨죠. 그래서 제가 제가 제 선입관, 편견 때문에 한동안은 존 맥스웰의 강의를 안 들은 적이 있어요. 한참 뚱뚱하셨을 때는 저 리더가 저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때는 존 맥스웰을 존경 안 한 적도 있는데 이 세월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변하셨어요. 이게 먹는 거 잘 컨트롤 해야 되고 한번 쓰러지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하고 규칙적인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했을 때 본인은 조급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뭘 할 때 이렇게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천천히 하는 거 잘 못 보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이제 자기의 나쁜 습관이라고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큰 성취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리더십을 하시는 분이니까 더 그렇겠죠.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가장 큰 성취감을 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 집안에서 이렇게 나셔서 또 본인도 목회를 하시고 하셔서 신앙을 이제 보물 1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요걸 참고를 하셔서 한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나에게 묻는다 파트 2로 해서 아메이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메이 사업가로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 사업가로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 10가지 질문을 우리 사업에 비춰서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인데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존 맥스웰하고 같은 맥락인데 긍정의 자세 앞에 절대 긍정의 자세. 수학에도 이제 앞뒤로 바를 세우면 절대값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 긍정적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리더들이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자세. 이게 저는 나름 제가 그 부분은 좀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메이 사업가로서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 아까 존 맥스웰의 지나친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저 역시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친 낙관주의,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저는 이게 단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이 다 다이아몬드감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던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굉장히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감이야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거나 오히려 이제 네거티브의 결과가 나오거나 그룹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으로 있다면 그건 이제 그렇게 나온 결과론으로 보면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리더감으로 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는 저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장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떨 때 아메이 사업할 때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사업 설명할 때입니다. 예, 사업 설명, 쇼더 플랜, 물론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도 좋고 제품을 전달할 때도 좋은데요. 결정적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쪽으로? 파지티브한 쪽으로. 그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주는 게 쇼더 플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했을 때 제가 쇼더 플랜 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펑션에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데카르트가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나는 I show the plan, therefore I am. 나는 사업 설명을 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거기에 그만큼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잔 맥스웰은 이제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가족이라고 그랬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업가의 자세를 상실한 파트너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 비즈니스 오너의 애티튜드를 스폰서가 만들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속성상 자꾸 이렇게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이 인풋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 미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미팅에서 아웃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 긍정적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업가의 자세를 상실해가는 파트너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고요.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세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또 그분들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미팅에 다시 조인해서 열정을 되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새롭게 사업적인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메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감정은 무엇인가? 네,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과에 있어서 사랑을 베이스로 해 나간다면 이 사업은 정말, 단순히 이제 성장을 떠나서 성장은 당연히 결과론적인 일이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비즈니스로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가 상생의 구조, 스폰서와 파트너와 또 형제그룹 간의 팀워크를 통해서 상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게 가장 쓸모없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까 잔 맥스웰은 이제 뭘 얘기했죠? 자기 연민을 얘기했죠. 근데 그걸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이런 감정이 우리에겐 정말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사업자 분들이 이 감정만 초월하시면 아메이 사업은 굉장히 쉬운 사업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입을 막죠. 그런 데서 그 단계만 가볍게 뛰어넘으시면 그 감정들이 마치 아까 잔 맥스웰이 얘기한 가장 쓰잘데기 없는 자기 연민처럼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내 걸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가시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거절을 즐길 수 있죠. 왜 그렇죠? 우리는 그 거절의 횟수를 채워야지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이아몬드 되면 여러분을 멋있게 봐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자본주의는 원래 다수가 돈을 법니까? 소수가 돈을 법니까? 소수가 돈 버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본주의는 원래 소수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세계에서도 아메이도 자본주의의 꽃이죠. 아메이는 자본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에서는 소수가 돈을 법니다. 어떤 소수? 아메이 사업에 들어온 소수. 저는 처음에 25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 스타트했을 때는요. 야, 이 좋은 걸 사람들이 다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정말 빨리 그 다음날 해 뜨면 쫓아나가야지 이 생각했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듯이 아메이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메이는 영원히 소수가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아메이는 다수가 한다, 소수가 한다? 소수가 한다. 그래서 돈도 누가 번다? 소수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고 크라운이 돼도 그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존경과 막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 예, 그거는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 내 인생에서 아메이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남이 하라는 대로 해서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 가는 데 따라가서 절대 성공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he best는 아닐 수 있지만 the only가 될 수 있고요. unique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거절에 대한 거절을 즐기고 그 횟수를 채워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타인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본주의는 소수가 돈을 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내가 세상을 왕따시킨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7번째, 아메이 사업에서 내게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는 탱크화를 습관으로 가져야겠죠. 그죠? 그 중에서 내가 본인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운동에 있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운동 짐에 가는 게 되게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종일 미팅이 있는 날이어서 내일은 꼭 가리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서 내게 가장 좋은 습관 탱크화를 내 걸로 만들면 everything, 우리의 인생은 나의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 탱크화를 내 걸로 만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8번째, 사업과 관련해서 나의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이거 진짜 우리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규칙한 지침과 기상 이렇게 썼습니다. 다이아몬드 되면 좋은 게 그거 아니에요. 저희는 직장 안 다니니까 눈 뜨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팅 있는 날은 알람을 미리 해놓고 오전 미팅 있을 때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또 스케줄이 있으면 출장 가고 하면 꼭두 새벽에도 일어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잠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 보니까 취침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유가 때로는 이렇게 불규칙한 취침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기상시간을 이렇게 바꾸게 되고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걸로 부부가 이렇게 최근에 또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미팅 끝나면, 근데 문제는 그거죠. 밤늦게, 특히 서부하고 미팅하면 여기 시간으로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데 그 미팅이 끝나면 미팅의 감동 때문에 하이퍼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잠들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아메이 사업에서 내게 가장 큰 성취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네, 당연히 성취감, 핀 성취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파트너분들의 성장,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이 한 핀 한 핀 성취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핀을 갈 때보다 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느끼는 이 마음을 우리 파트너분들이 모두 느끼는 단계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성장하시고 내가 성장 안 하는데 파트너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도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성취감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올 회계년도 더욱더 더 큰 성장을 해서 내년도에 또 한번 본사를 깜짝 놀래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나의 보물 이론은 무엇인가? 아까 존 맥스웰께서는 이제 신앙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신앙은 배제하고 이제 한번 해보시자고. 아메이 사업 안에서 나의 보물 이론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내린 답은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나의 보물 1호, 아메이 사업에서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네, 회원번호입니다. 회원번호. 네. 아메이에 사인업을 하시고 해마다 갱신을 하시고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 제가 25년 전에 한국에서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시작했을 때 중간에 갱신을 하다가 저한테도 아메이를 알려준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폰서님이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막 대형 입시학원을 가지고 있고, 외국어 학원도 가지고 있고, 속셈 학원도 가지고 있고, 큰 학원에 셔틀버스 수십 대를 굴리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 아메이 사업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 어느 날 갱신을 안 하셨어. 갱신을. 예. 그 갱신을 안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제 스폰서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만약에 그 당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세월 지나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사람들한테 스피치 할 때 당신의 다운라인 중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갱신 안 하시겠냐고. 예. 근데 다 100% 한다 그러죠.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랫동안 초기 사업자 때 9%, 12%를 헤매고 있던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스폰서가 아메이 사업의 가치를 적게 보고 갱신도 귀찮아서 안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잘한 건 뭐예요? 계속 갱신하면서 그 번호를 지켜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했고, 또 미국에 와서 새로 시작해서 이 아메이 사업 이 회원번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걸로 해서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고유한 이 회원번호가 우리 비즈니스에서 제일 귀한 보물 1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번호의 가치를 높이는 건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새롭게 조인하시는 분은 전부 10자리의 회원번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10자리 숫자가 글로벌로 이렇게 1년 번호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100군데 진출한 아메이가 100개 국가에서 1년 번호 10자리를 돌려서 글로벌하게 회원번호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받는 회원번호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회원번호를 내가 어떻게 귀한 밸류로 만들어내느냐, 10자리 그 숫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밸류를 높이는 것은 네트워크를 키우는 일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내 자식에게, 손자에게 물려줄 때 그 가치가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파운틴이 될 수 있는, 인쇄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회원번호를 만들어가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